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해진 한국인 마술사 이호진 씨는 미국 서바이벌 콘테스트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그는 초반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에게 심드렁한 반응을 받았지만 이후 직관 중인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반전을 맞게 됐었는데요. 그의 무대가 끝난 뒤엔 사이먼 코엘도 그에게 내가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회 그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심사위원들을 열광케 했는데요. 이처럼 이호진은 매번 다음 라운드마다 점점 향상된 실력을 선보이며 결국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었죠. 반면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초반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첫 무대 이후 줄곧 실력의 미천이 드러나면서 이호진과의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 7인조 그룹 트래비스 재팬이었는데요. 일본 내 자니스 팬덤을 등에 업고 성공적인 미국에서의 진출을 꿈꿨던 그들이지만 연이은 호평에 곧이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들의 무대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야유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여 일본과 한국 아이돌의 실력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그들은 어느 수준의 무대를 보여주었기에 이 같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은 아시아인 최초로 마술 올림픽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그의 마술은 화려하진 않지만 어려운 기술들을 침착하고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의 주 종목은 매니플레이션으로 손 안에서 카드를 비롯한 여러 물건이 쏟아지는 마술을 일컫습니다. 사실 매니플레이션은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더 구사하기 어렵죠.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으로 그는 그 어려운 것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것도 없던 손에서 여러 색상의 카드들을 여러 장씩 반복적으로 꺼내는 기술이 이호진의 주특기가 되었는데요. 이호진은 2009년 불과 만 17세의 나이로 롯데월드 마술대회의 우승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대만,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개최된 세계 마술대회를 휩쓸며 우승을 차지하고 다녔습니다. 2012년엔 마술 올림픽에 출전해 매니플레이션 부문 1위에 등극함과 동시에 아시아인 최초로 그랑프리라는 업적을 달성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2014년엔 세계마술협회 매직캐슬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마술사상을 수상하며 이후 전 세계를 돌며 마술 공연을 하는 마술팀 일루셔니스트에 합류해 해외 공연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마침내 그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오디션에 출연하기 이르렀죠. 그는 첫 무대에서 전 세계가 절 알고 제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마술쇼를 시작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을 잃지 않던 그는 결국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치며 모두에게 기립박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호진은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의 꿈과 상상력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And this is my HD journey. 그는 첫 마술로 아메리칸 갓 탤런트의 아이디어 노트를 등장시켰는데요. 곧이어 그는 노트에서 컵 그림을 뜯어내더니 이를 진짜 컵으로 만들고 이유 모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기 중 하나인 매니플레이션을 선보이며 꿈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엔 미국 국기도 등장했고 이마저도 구겨서 옆에 이어 세워놓았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노트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귀를 보여주며 이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사용했던 마술 도구들은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이 됐습니다. 이에 한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기립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마법 스토리에 청중과 심사위원 모두 감동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초반 그에게 좋지 않았던 반응을 보였던 사이먼 코엘도 같이 일어나 극찬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그는 우승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이룬 듯해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아시아권 참가자로 첫 무대의 유호진보다 더욱 큰 주목을 받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트래비스 제펜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부터는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사실 트래비스 제펜은 일본 대형 기획사인 자니스 소속 아이돌로 출연 당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미국 진출을 축하받았지만 이는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들의 미국에서의 활약을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건지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뒤이은 그들의 무대는 일본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는데요. When I know you will be there, when I know you're feeling the same, can't you believe? When I say something going down.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은 트래비스 제펜에게 부족한 실력에 대해 좋게 돌려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하위는 눈치를 보지 않고 냉정한 심사평을 해 사이다 일침을 날렸는데요. 관중들이 너무 심하다고 야유까지 했지만 하위 심사위원은 끝까지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2017년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 2018년부터 아시아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북미를 비롯해 서구권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자니스는 해외 활동, 세계 진출을 목표로 트래비스 제펜을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한 채로 급급하게 무대에 올려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일본 아이돌들의 실력 부족 문제는 집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자니스는 내부 시스템의 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실력적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자니스의 데뷔 그룹이나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 그룹들 가운데는 보컬 부분에서 순수하게 실력적으로 힘쓰고 있는 그룹은 여전히 많지가 않습니다. 주니어 그룹들은 댄스 트레이닝이나 보컬 트레이닝에 집중하면서 실력을 가다듬어 차기 데뷔를 위해 힘쓰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당장 눈앞에 있는 자니스의 기획 공연이나 각종 쇼 안무 암기 후 선배 그룹 백댄서 활동이나 방송 활동에 급급한 상태이죠. 결국 단기적 화제성에는 성공할 수 있으나 인기를 끌어갈 실력이 부족해 계속해서 제2, 제3의 트래비스 제펜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일본은 전 세계에 한류 음악이 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문화 업적을 본받아 일본도 내공을 더욱 길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